안녕하세요. 저는 3학년 오윤수라고 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스포츠 분야에 대해서 이문용 선배님을 모시고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선배님. 안녕하세요. 네, 간단한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73년도에 신흥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체육을 전공하고 체육교사로서 38년간 근무를 하고 지금은 3년 전에 퇴직을 했습니다. 일선에서 교사로, 교감으로, 교장으로 또 장학관, 과장, 또 전주교육장, 전북학생, 해양수련원장을 역임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우리 신흥학교 총동문회 수석 부회장직을 맡고 있으며 특별히 하는 일은 뉴스포츠로 지금 각광을 받고 있는 스포츠 스태킹이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이 종목을 잠깐 소개를 하면은 이 책 표지에 지금 컵이 12개가 되어 있는데 12개를 가지고 빨리 쌓고 빨리 내리는 그런 종목입니다. 그래서 이 종목을 우리나라에 소개를 했고 또 중고등학교 체육교과서도 수록을 했고 세계대회와 아시아대회를 한국에서 개최를 했습니다. 그래서 대한스포츠스태킹협회 장을 역임하고 있습니다. 네, 저도 초등학교 때 스포츠 스태킹을 해봤는데 정말 참 재밌고 힘들었던 스포츠 종목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선배님께서 스포츠 분야로 진출하신 계기가 궁금합니다. 고등학교 시기가 진로를 선택하는 시기인데 상당히 삶에 있어서 결정적인 시기인 것 같아요. 저는 고등학교 2학년 때 세계사를 가르치던 이희철 선생님한테 권유를 받고 물론 운동도 좋아했지만 체육과를 가게 된 계기가 됐어요. 그 선생님이 하시는 말씀이 경제 원칙에 보면은 최소의 노력으로 최대의 효과를 거둘 수 있는 그런 과를 가라. 너희들이 지금 가장 비계식 분야가 체육과다. 그래서 체육과를 가게 된 계기가 거기가 있었고, 지금은 각 시도별로 대학교마다 체육과가 다 있지만, 체육과가 그때는 별로 없었어요. 전북대학교가 72년도에 신설이 됐으니까, 제가 73년도 입학했으니까, 그래서 저는 체육과를 전공하고 체육교사를 역임한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다음 스포츠 관련 학과에 진학하면 이제 어떤 것을 배우고 알 수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체육과에 들어가면은 단지 여러분들은 피상적으로 그냥 운동만 잘하는 걸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체육은 한마디로 표현해서 종합 예술 과학이다. 저는 그렇게 표현을 하고 싶어요. 왜 그러냐면은 이론적으로 배우는 것도 다양합니다. 심리학, 생리학, 역학, 또 해부학, 영양학, 체육사 이런 이론적인 것도 겸비를 하지만 또 이제 실기 종목으로 여러분들이 체육 시간에 실기 종목 했던 축구, 배구, 농구 여러 가지 종목들을 다 겸하기 때문에 이론과 실기를 겸비하는 종합 예술 과학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네, 많은 일반 학생들은 이제 체육 쪽으로 진출하면 이제 운동만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이 이야기를 친구들이 듣는다면 이제 많은 생각이 바뀔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럼 다음 질문은 이제 체육교육과를 진학해도 체육교사가 아닌 다른 스포츠 분야로 진출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체육과를 진학하게 되면 제일 많이 선호하는 것이 체육교사예요. 체육교사. 지금은 임용고사를 봐가지고 체육교사를 선발을 하지만 체육교사가 아닌 다른 데도 무궁무진합니다. 첫 번째가 우리나라에 보면은 각 시, 도, 군, 구에 체육회가 다 있기 때문에 각 시군
체육회에 근무할 수가, 체육 관련 단체에 근무할 수가 있고, 또 그 다음에는 자기가 나름대로 학원 같은 걸 꾸려가지고 일선 지도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도 개발할 수 있거든요. 이게 체육은 크게 나누자면은 가정체육하고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배우는 학교체육, 그 다음에 생활체육, 이런 세 파트로 나눠지는데 그 분야 중에서도 지금 요새 이제 수명 연장이 되고 그러니까 노인체육도 상당히 각광을 받고 있고요. 그 다음에는 스포츠 의학 분야, 병원에서 하는 재활센터, 건강운동관리사, 그 다음에는 이제 여러분들 피트니스 센터에서 많이 활동하고 있는 운동 처방사랄지 스포츠 마사지사, 또 그 다음에는 스포츠 전문 기자, 신문 기자로도 생활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는 레크레이션 또 가르칠 수 있고, 그 다음에는 스포츠 경영, 자기가 이제 하나 회사를 차린다면 스포츠 경영 관리사, 이런 분야에 진출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체육 쪽은 이제 선택의 폭이 넓은 직업들이 많다는 것이네요. 네, 그럼 이제 체육교사는 이제 페이도 적고 안정적인 직업인 반면에 이제 다른 스포츠 분야는 직업 선택의 폭이 넓지만 안정적이지 않다고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안정적이라는 표현은 체육교사가 공무원들이 제일 안정적이죠. 제일 안정적인데 그 사람의 노력의 여하에 달려 있다고 봅니다. 어느 분야에서나 성공하는 사람들을 보면은 다른 사람과 1%가 달라요. 1%가. 그래서 제가 조언을 해주고 싶은 것은 학교를 졸업하고 자기가 진로를 선택하고 그 직업에서 성공을 하려면은 첫 번째는 지적인 능력을 갖췄으면 좋겠다. 많이 알아야 된다. 많이 다양한 경험을 하고 많이 알았으면 좋겠고, 그 다음 두 번째는 정확한 판단력을 했으면 좋겠다. 정확한 판단을 할 수 있는 것은 자기가 많이 알고 있다는 얘기죠. 그 다음 세 번째는 조직에 자기가 집단 소속에 속해 있는 조직에 충성을 하면은 성공하는 사람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그러면 이제 아까 말씀하신 이제 노인체육과 재활치료 분야가 이제 각광받고 있는 추세인데요. 이 부분에서는 이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지금 뭐 세계적인 추세지만 이제 수명 연장이 다 되고 그러니까 이 노인체육이 각광받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번에도 지금 단체가 있는 것이 우리나라에 체육회가 있고, 그 다음에 장애인 체육회가 있고, 이 두 단체뿐이 없었는데 올 5월 국회에서 국민체육법에서 노인체육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법안을 통과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올 12월 달 정도 되면은 체육회, 장애인 체육회와 더불어 가지고 노인 체육회도 이제 부활이 됩니다. 이렇게 부활이 되면은 이 장애인 생활 엘리트 체육 그쪽보다도 인구가 더 많다 보니까 노인 체육 이쪽 분야에 더 관심을 갖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그러면 이제 노인 체육에 관해서 이제 노인 체육과 관련된 국가 자격증도 있다고 들은 적이 있는데 이제 그게 사실인지 궁금합니다. 그 자격증은 생활체육회에서 전부 다 일과를 해가지고 자격증을 발급을 하는데, 체육과를 진학을 해가지고 4년 동안 하면서 자기가 얼마든지 취득할 수 있는 기회는 충분히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또 4년제 대학 체육과를 나오게 되면 이런 종목도 이렇게 감면해주는 종목도 있고요.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자격증 같은 경우는 이제 체육교육과나 아니면 체육교육과 아닌 다른 체대에 나와도 이제 자격증을 응시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는 겁니까? 이게 지금 체육 과에 보면은 유사한 학과들이 많습니다.
뭐 생활체육과 사회체육과 체육교육과 그다음에 일반 그 시간은 체육과 여러 가지 그 스포츠학과 뭐 여러 가지 과가 있는데 이런 과에서도 이론적인 것들 전반적으로 다 배우기 때문에 그 자격증을 딸 수 있는 기회는 다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그럼 궁금증이 많이 해결된 것 같습니다. 이제 다음으로는 이제 요즘 체대 입시는 실기뿐만 아니라 공부도 매우 중요하다고 하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그 체육과로 진학을 하려면은 다른 학생보다도 부지런해야 돼요. 첫째는 그 체대 입시 그 시험을 보려면은 이론적인 것도 공부를 해야 되고 또 실기도 그 병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자기 나름대로 열심히 활동을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느 대학을 우리나라에서는 대학별로 뭐 공통적인 실기 종목이 아니라 대학별로 실기 종목이 다 달라요. 실기 종목이 테스트하는 그 종목이 다 다른데 대개 보면은 체육과를 진학을 하는데 그 실기 종목들을 보면은 체력을 테스트하는 종목이거든요. 체력을 테스트는. 그러니까 체력을 테스트한다는 얘기는 체력 요인의 그 6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근력, 그 다음에는 순발력, 민첩성, 그 다음 평형성, 지구력 이런 종목을 테스트하는 측정 종목을 가령 그 지구력을 측정하는 종목으로 어떤 것이 있는가 자기가 보고 자기가 어떤 대학을 선택할 것인가 봐가지고 거기에 맞는 실기 종목을 열심히 해야 그 체육과에 입학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럼 이제 체대에 입학하기 전 이제 공부하면 도움이 될 만한 교과 과목이 있을까요? 그 체육과에 진학을 하게 되면은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이 우리나라의 정규 체육 교육과가 생긴 것이 72년도, 73년도 그 정도거든요. 그 전에는 그러면 체육교사들이 초등학교 교사하다가도 검정고시 시험 봐가지고 중고등학교 체육교사로 들어오고 이런 현상이었기 때문에 체육을 가르치는데 체육 교육을 가르치지는 않았거든요. 제가 다시 말씀드리면은 그 체육 시간에 여러분들도 그런 경우가 있었는가 모르겠는데 선생님들이 그냥 꽁 내주고 그냥 안아꽁 해가지고 너희들 차고 놀아라 그런 식으로 가르친 것은 체육 교육이 아니거든요. 지금 그 여러분들이 그 용어를 이렇게 조금 혼동하고 있는데 체육하고 스포츠하고 그 단어를 혼동하고 있는데 스포츠라는 것은 단지 운동이에요. 운동, 신체 활동, 실기 능력. 가령 축구, 배구, 농구는 그 하는 거 운동 자체로 끝나는 것이 스포츠고 체육이라는 것은 이런 신체 활동, 운동 종목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완전한 인격체, 완전한 사람으로 만드는데 그 도움을 주는 것이 체육교육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좀 그 체육과에 들어가서도 자기가 상위 1%에 속해 있으려면은 그 영어를 좀 회화 능력을 잘했으면 좋겠다. 그다음 두 번째는 체육과생들이 가장 미흡한 것이 이 어휘 능력, 작문 능력 이런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고등학교 시기에 그 책을 좀 많이 읽는다랄지 또 그다음에 읽을 기회가 없으면은 뭐 신문 사설을 하루에 매일 한 편씩이라도 읽는다든지 하면은 이런 그 어휘 능력이랄지 작문 능력은 향상되리라고 봅니다. 네, 스포츠와 체육 그 단어에 대해서 혼동하는 사람들이 많을 것 같은데요. 이 영상을 보신 분들은 이제 그 혼동을 하지 않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다음 이제 저는 이제 체육교육과나 아니면 이제 아까 말씀하신 재활이나 노인체육 중에 어디로 대학을 진학할지 고민 중인데요. 이제 추천을 해주시거나 이제 방향을 잡아주신다면 어느 쪽으로 해주실지 궁금합니다. 지금 그 체육과를 들어가기 전에 내가 노인체육을 전공해야 되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들어가지는 않을 거예요. 그
뭐 노인체육만 전공하는 그 과는 없으니까요. 일단 그 여러분들이 그 체육과로 진학을 하게 되면은 대학별로 그 특성이 있거든요. 특성이 가령 교사를 양성하는 사범대학 체육교육과가 있고, 그 다음에 교사를 양성하지 않지만 아까 같이 일반 자격증을 이렇게 취소하고 사회에 진출할 수 있는 체육과, 사회체육과, 뭐 생활체육과 이런 과들이 있으니까 일단 그 체육과의 그 대학 특성의 그 특성을 그 맞는 체육과가 어떤 과인지 잘 봐가지고 대학에 진학을 일단 하게 되면은 4년 동안에 공부를 하면서 충분히 내가 재활치료사가 될 것인가, 노인체육 중에서도 어떤 파트가 해야 될 것인가. 지금 전주 시내에서 그 체육 교사를 하지 않고도 상당히 성공한 케이스가 있습니다. 그게 그 전주 시내에서 지금 스포츠박스라는 그런 그 클럽을 운영하고 있는 그 친구가 하나 있는데, 그 친구도 체육과를 나와가지고 자기가 어린이 체육 또 중고등학교 학생들 이런 체육을 그 즐기는 학생들을 그룹별로 모아가지고 스포츠 클럽 형태로 운영하는 그 형태로 운영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일단 체육과에 진학하면서 또 4년 동안 공부하면서 진로를 설정하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저도 지금 고민을 많이 하고 있었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체대 입시를 준비한 학생들은 이제 공부도 하고 입시 그 실기 준비도 하느라 그 몸과 정신이 힘든데, 이제 그런 학생들에게 마지막으로 조언과 응원의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사람은 누구나 다 그 행복한 삶을 영위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이 행복한 삶을 원하려면은 제가 권하고 싶은 것은 체육과로 좀 가서 체육과에 가가지고 그 행복한 삶을 그 영위했으면 좋겠어요. 그 영국 속담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영국의 신사는 운동장에서 길러진다, 이런 그 속담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표현인 거니? 영국의 신사는 뭐 중절 모자를 쓰고 넥타이를 메고 양복을 입고 지팡이를 짚는 것이 신사가 아니라 그 운동을 함으로써 그 협동심도 배우고 다른 사람도 배려할 수 있는 능력도 배움으로써 그 완전한 인격체로 형성하는 것이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선진국으로 갈수록 체육을 제일 중요시합니다. 제일 중요시해요. 그러니까 그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 부의 척도 너는 어떤 행복한 삶을 살고 있느냐, 그 뭐 아파트가 몇 평이냐, 차는 뭐 타고 있냐, 이런 걸로 그 부의 척도를 측정을 하지만 선진국가로 갈수록 그 너희 집 요트가 얼마짜리 있느냐, 너는 어떤 운동 종목을 하느냐, 이런 걸로 그 삶의 행복 지수를 평가를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체육과를 단지 가지 않더라도 그 여러분들이 이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을 졸업하고 사회에 나왔을 때 이 운동이라는 것은 그 삶의 활력을 그 더해주는 그 매개체 역할을 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상입니다. 네, 선배님의 응원의 한마디 정말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지금까지 이문영 선배님과 스포츠 분야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았습니다. 선배님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